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희 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가전 확인 문제 9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희 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시간에는 민법 임대차 부분이죠. 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참고 건물 전부를 을의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얻었죠. 동의 얻어서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럼 갑은 누구에게든 60만원만 받으면 되죠.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면 병 동의 얻었죠. 병 권리 소멸하지 않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허망합니다. 2번 전차인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월차임 60만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60만원만 받으면 되죠? 맞습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원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갑과 을이 당사자입니다. 4번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월세 2기 연체했죠. 갑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의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 없죠. 차임 연체로 해지하면 의무 위반이죠. 그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전차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갑은 자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 동의 없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틀린 겁니다. 무단 양도 전대 똑같습니다. 1번 자 2번처럼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무단이더라도 유효죠. 유효니까 그래서 1번 유효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갑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먼저 보고 1번을 나중에 보시면 공부하기 좋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갑은 해지할 수 있지만 아직 해지하지 않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만약이 있고 5번에 만약이 있죠. 만약을 어떨 때 사용하죠? 두 경우. 첫 번째, 문제없는 말을 추가할 때입니다. 두 번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입니다. 그럼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럼 4번에 만약을 왜 썼죠? 문제없는 말을 추가한 거죠. 배우자고 함께 가구점을 경영합니다. 이때는 무단양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그때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예외적 해지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을이 갑 동의 받아서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5번은 만약을 했었죠. 문제는 동의 없죠. 5번은 동의 받았죠.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다시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받아서 임차권을 병에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만 이전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입니다. 자, 1번 틀린 거죠. 3번 문제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법정일시 2년 맞았습니다. 2번 주택정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한 것이 명백하면 이때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죠? 무시해서가 아니라 2, 3일 빌렸어요. 그런 사람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임대차라면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가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주임 차이는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든 최우선 면제든 다 대지가에 포함합니다. 맞았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여러분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새로운 소유자 즉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말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다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받는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 양도됐죠.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합니다.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이게 임대인이죠.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승계한답니다. 외우세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것만 봐도 맞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 문제가 엄청 길죠. 가불병 문제가 나왔죠. 엄청 길면 문제 보지 않고 1, 2, 3, 4, 5 지문을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4번은 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일단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1, 2, 3, 4 읽어봐요. 1번. 우리 저당권이 소멸한가 물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저당권이 언제 소멸하죠? 그렇죠. 경매 나왔거나 채권이 소멸한 때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인데 경매 나왔잖아요. 이게 정답이네요. 경매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죠. 1번이 정답입니다. 이처럼 가불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길면 문제 안 읽고 1, 2, 3, 4, 5 지문을 읽어도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자, 2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갑은 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무가 경락받았죠? 옳은 겁니다. 그럼 병주택이죠? 병X주택. 먼저 을 저당권이 있고 갑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춰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저당권이 있죠? 근데 정의 경매에서 무가 경락받았죠. 말소개준 권리가 1번 저당권 을이라 소멸합니다. 갑이 대항력 소멸했죠? 그러니까 경락인 무에게 갑과 맺은 계약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이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은 아까 했죠? 경락인은 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상대 문제 똑같아요. 자, 1번이 정답이고 2번 경락인부가 임대인 병지율을 승계한다 틀렸죠. 아까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4번이 같은 말이죠.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무가 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2번과 4번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상환 들어가는 임대책을 갑과 체결한 다음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묵시역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은 2년. 이게 정답이죠. 허망하네요. 법정이신 2년 아까 나왔었죠.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못하지만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역 갱신된 경우 사람이 바뀌었네요.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끝난 후죠. 끝난 후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끝난 후에 하겠죠. 다음 5번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아까 대항력이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양수인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가 주장한단 말이죠. 그 양수인은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예, 상가건물 임대차 부법입니다. 자, 상위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상위법에 적용되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가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고 9억을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먼저 3기간 체지 규정이에요. 권리금 보호 규정들, 다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 애들만 적용되죠. 그럼 자, 여기에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항상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항력이 있지만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없죠?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이 6개 규정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를 넣으세요. 초가. 회사에 초상권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의 얼굴하고 똑같죠. 그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깨갱이 있습니다. 다시 회사에 초상권이 폐지당하니까 대표가 깨갱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번 갑이 2022년 을소유죠. 을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이 임차했습니다.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4억이죠. 보증금 더하면 10억이네요. 9억을 초과합니다. 틀린 겁니다. 아까 상단에 9억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되죠. 그럼 1번 임차인 갑의 깨갱 인정되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맞았고 10년 내 맞았습니다. 2번 갑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약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죠. 지금 9억을 초과하면 최단기간 1년 적용 안됩니다. 그럼 6개월 유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을도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4번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맞았죠. 5번은 제일 끝에 우선 면제 있다 틀렸네요. 9억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있고 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처럼 지문이 길면 뒷부분을 먼저 확인해요. 그럼 빨리 정답을 풀 수 있습니다. 7번 상위법 옳은 겁니다. 1번 X 볼 필요 없습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과실, 중대항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이게 정답이죠.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하면 일단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습니다. 3번은 10년이죠. 계약기간이 10년입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법원이죠.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5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죠. 3개월 지난 후 해지 여력이 발생합니다. 8번 상위법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절대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요건입니다. 2번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건물은 2번 적용되지 않죠. 이게 정답이네요. 이 상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3번은 2년은 다 주임법이죠. 상위법은 1년 다 1년입니다. 최단기간 1년이죠. 4번은 차임연체 3기죠. 전차인도 3기 연체했을 때 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산점이 틀렸죠. 방해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죠. 그때 3년을 맞았네요.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3년인데 계산점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어차피 임대차가 종료해야 권리금 받을 수 있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자, 민사특별법도 최소한 3, 4문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자주 나온 지문을 정확히 맞히면 4문제 이상 쉽게 획득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